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x구나.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거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쓰고 할까? 근각예술 관계부터 쓰고 시작할까? 당연한 얘기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냐? 준표야 몇이겠니? 두 근의 합 여기에서 3. 두 근의 곱은? 네. 1이다. 일단 이렇게 두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 예부형으로 적어두자면은 x에다 알파를 대입하고 x에다 베타를 대입한 것도 0일 거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x에다 알파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도 0,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도 0일 것이다. 이건 좀 미래를 위해서 적어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여기 식을 만들어냈다. 자,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자. 다음 문장을 보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이가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네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2차 방정식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기억하나? 자, 다시 한번 우리 근각예술 관계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볼게.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괜찮아?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되어 있잖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여기서 b는 여기 첫 번째 식에서 b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준비 어떻게 나오겠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양변에 곱한 거겠지. 괜찮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글로 좀 길게 쓰면은 b가 뭐냐 하면은 x의 개수일 거야. 괜찮니? 그치? x의 개수가 마이너스 a x 제곱의 개수 곱하기 두 근의 합일 것이다. 어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사실 뭐 이 식을 좀 이렇게 한 글 문자로 되는 걸 풀어 쓴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C는 하고 정리해. A 곱하기 알파 베타. 그래서 C가 뭐냐면 상수항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항은 마이너스가 안 붙고 x 제곱 개수 곱하기 두 근의 곱이 나올 것이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러 가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부터 구해볼까? 두 근의 합부터 한번 구해보자. 두 근의 합을 구할 때 얘는 그냥 더해주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따로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치?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 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변형해? 윤성아 이거 변형식 어떻게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빼기 2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통분해주면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숫자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숫자 이렇게 두 개 다 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3의 제곱 2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3 해가지고 몇이냐? 9, 3, 12에다가 2 빼서 10 이런 식으로 두 근의 합이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괜찮아?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서 여기식에 의하면 x의 개수가 몇이 나와야 돼? x 개수가 마이너스 10하고 나와야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거 주의해야 돼. 오케이? 자,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해보자. 이게 조금 복잡한 점인데 두 근의 곱을 구해보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뭐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얘는 한번 전개해 볼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요렇게 곱하면 알파 요렇게 곱하면 베타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 이러면은 계산이 좀 할만
괜찮니? 그치?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3 더하기 1분의 1 해서 5 이렇게 나오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5니까 여기서 상수항은 어떻게 된다? 상수항은 그냥 5하고 똑같이 나오겠다.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합쳐서 쓰면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x제곱일 거고 x개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겠네. 어때?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했으니까 a는 몇인 거야? 얘 a가 마이너스 10인 거고 b가 5인 거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5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뭐 조금 더 수학적인 기교를 부릴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 여기에서 내가 일부러 안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 여러분 내가 이 식을 왜 썼다고 생각해? 여기에서 알파 제곱은 하면 3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베타 제곱은 3베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요. 괜찮아?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얘가 3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할 수도 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도 괜찮아. 근데 그러면은 합 구할 땐 쉬운데 곱 구할 때 좀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런 것도 조금 더 기교를 부릴 수 있는데 굳이 무조건 그거 기교가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고지고대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263번 한번 보자. 자, 유리수 AB. 자, 유리수 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유리수 딱 얘기하는 거 있었냐? 뭐 얘기하는 거 같냐? 응? 윤성아, 뭐 떠올려요? 유리수. 최근에 배운 거에서.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동우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없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은 켤레근이 떠오르셔야 돼. 이게 켤레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켤레근에서 여러분 앞에 켤레근 내용 한번 볼래? 앞에 몇 쪽이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다. 127쪽 한번 봐봐봐. 127쪽에 켤레근에서 유리수 얘기가 어디냐? 거기 키포인트 한번 봐봐봐. 127쪽 키포인트 거기에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면은 거기에 무리수 부호 바꾼 것도 근이 된다. 이거 기억나니?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켤레근 얘기하는 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문장 계속 이어가 볼게. x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개수들 1, a, b 세 개 다 유리수입니다. 괜찮아?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 근이 무리수야. 그러면 다른 근은 뭐가 돼? 다른 근은 자동적으로 여기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2 플러스 루트 3으로 확정이다. 어때?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이다. 괜찮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두 근을 구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과 계수형에서 두 근의 합 몇이냐?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여기 둘이 더하면 몇이냐? 4. 그치?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몇이지? 두 근의 곱. 여기 곱하면 뭐가 돼? 합차공식 쓰면 몇이 되냐? 이렇게. 1. 좋아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1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어떤 방정식이랄까? 여기 앞에 문제 푼 것처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가지고 a는 마이너스 4 b는 1이다 하고 답을 구할 수,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중간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풀이 순서는 요렇게 간 거다. 괜찮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주세요. 자, 263번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문장 한번 263번의 다음 문장 한번 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문장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근데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a랑 b를 이미 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식을 이 문자가 아니라 바로 숫자로 써서 나타내 볼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 괜찮아요? a랑 b를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근각계산기를 쓸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네. 괜찮니?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을 구하세요. 자, 그 얘는 되게 간단한 뭐야?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그 합차공식이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나?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치?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구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런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단 뭐라고 돼 있어?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 괜찮아? 이런 조건, 이런 소규모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곱셈 공식 변형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얘를 제곱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얘를 제곱하면은 이거의 제곱은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준비야. 얘는 그 제곱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겠지? 요거는 요 두 개 가지고 어떻게 변형할 수 있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뒤에다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4. 좋아. 이런 거를 잘 기억하고 있구만. 요렇게 해야 되겠더라. 괜찮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해가지고 17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7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아? 근데 자, 윤성이 한번 봐봐봐. 여기 답이 두 개냐 하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게 있어서. 그치? 알파가 베타보다 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따라서 요 중에서 무엇만 되는 거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므로 루트 17만 되는 거다. 어때?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루트 17이라서 여기가 루트 17 이렇게 되고 답은 마이너스 루트 17 하고 나오게 되는 거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중간에 이렇게 소규모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합쳐져 있더라. 괜찮아요? 한번 쭉 써주세요. 자, 443번이에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의 x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이 말이 중요하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자, 이게 뭘 얘기할까? 여러분,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하나는 뭐 양수면 하나는 음수 뭐 이런 식이어야 될 거야. 괜찮아요? 그치? 그런 와중에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양수랑 음수의 절대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비유하자면 이런 걸 만족하는 예시는 예를 들면 3이랑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될 거야. 괜찮아요? 그치? 서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른데 절대값 3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3으로 똑같잖아. 괜찮니?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은 다른 근이 무조건 마이너스 알파여야 되겠다. 부호가 반대해야 된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두 근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니까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어때? 괜찮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자면은 두 근의 곱이 뭐가 될 거야?
두 근의 곱이 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알파가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죠? 0보다 커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항상 어떨 것이다? 0보다 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이런 건 꼭 몰라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알아주셔야 돼.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옵션이니까 요렇게 나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이제 이것도 외워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수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더 해봅시다. 근각계수의 관계 한번 적용해보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적용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창의 계수분의 1창의 계수.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되겠네. 그쵸? 다음에 여기 두 근의 곱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랑 곱하면은 여기는 2창의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 식을 풀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3 곱해주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m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 인수분해는 쉽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m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m이 2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한번 검산을 해보러 가자. 얘네 둘 다 답이 되나? 답이 둘 다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체크는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m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이 돼서 3분의 4 하고 나옵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응? 하면은 알파는 결국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유리화까지 해주면은 3분의 2 루트 3i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알파가 허근이긴 한데 여기에서 뭐 실근을 가진다 이런 말 전혀 없죠.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알파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고 m 값이 2인 경우도 한번 보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여기다가 2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가지고 알파 제곱은 3분의 1이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둘 다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그런 건 좋은데 자 내가 이거 말을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 얘가 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해 볼 수 있어. 실수는 절대값이 있죠. 그치? 응? 예를 들어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절대값이면 루트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응?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 1 플러스 2i의 절대값 구하시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다라는 말,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뭘 암시하는 거야? 실근을 가진다라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실근을 가져야니까 얘는 아니고 답은 2뿐이어야 되겠다. 어때? 괜찮습니까? 그치? 복소수는 절대값이 없어요. 자, x제곱 플러스 a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자, 2랑 알파래. 2랑 알파. 자, 그러면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 여기서 쓰고 시작하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2 한 것이 마이너스 a 동시에 이 알파가 b 이렇게 두고 시작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써야 돼. 근각계수의 관계는. 오케이? 이렇게 쓰고 다음 문장을 또 쓸어 가자. 다음 문장에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이 1이랑 베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도 또 근각계수의 관계 쓰자. 베타 플러스 1이 a 플러스 1 하고 나오고 동시에 둘이 곱한 거니까 베타가 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방정일 거예요. 근데 여기 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최대한 A랑 그 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자, 어떻게 한번 잘 정리해보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요 식이 제일 간단해 보여. 괜찮아? 즉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A는 베타랑 같다 이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A는 B-1이죠. 괜찮니?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B가 여기 이렇게 식이 되어 있는데 A랑 B 모두 뭐야? 알파에 대한 식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싹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알파는 뭐라고 나와? A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2가 B 2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2알파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3알파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다.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A는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알파에다 2 더해서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하고 나오는 거고, 베타는 베타가 아니라 B가 여기 2알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리고 알파가 베타랑 똑같으니까 베타도 마이너스 3분의 5 하고 우리는 알파, 베타, A, B를 모두 구했다. 어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식 4개를 어떻게 잘 조합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한번 해본 거죠. 오케이, 우리는 알파, 베타, A, B를 모두 구해냈습니다. 어때? 괜찮니? 조금 복잡하지만은 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식이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다음 문장에서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9x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9인 2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2고, 그치?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이렇게 곱하면은 9분의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적은 것처럼 x항의 개수는 어떻게 돼? x 개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 9 곱하기 이렇게 해서 18 하고 나오고, 상수항은 그냥 마이너스 없이 2차항의 개수 곱하기 두 근의 곱해서 5 하고 나오니까 9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5는 0 하고 나와서 P는 18, Q는 5 이렇게 나오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P-Q의 답은 13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어려워했던 이유가 여기 식 4개, 이렇게 총 식이 4개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는 식이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이 약간 이런 거 자체를 안 봐서 이제 쫄아서 이렇게 잘 변형을 못한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경우부터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하나씩 없애가 보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여기 유형업 15번 여기에 키워드는요 판별식의 판별식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이렇게 싶은데 자,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444번 식을 한번 써보자.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6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y 마이너스 k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자, 여기에서 요 문장부터 해석을 해봐야 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되겠다. x 플러스 y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요렇게 x랑 y에 1차식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괜찮니? 그런데 여기에서 는 0이라고 해서 x는 하고 정리하면 뭐 마이너스 y 플러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즉, 요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면 x는 어떤 y에 대한 1차식 그래서 fy라고 쓰는 것도 좋은데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점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준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y 이런 식으로 y에 대한 1차식하고 나온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첫 번째로 x는 하고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첫 번째로 x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긴 한데 정리한다는 게 대부분 이런 의미니까, 그치? 자,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x 제곱 있고 여기 x가 있는 게 여기랑 여기 있어서 y-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6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k는 0 이렇게 해봤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사실 이거 인수분해 돼? 라면 모르잖아.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 이창원 씨 어떻게 푸냐? 근의 공식에다 때려 박는다. 맞다? 쉽지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근의 공식에다 한번 박아보자고.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 요 y 쪽에 있는 이게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 괜찮아요? 즉 여기 분자 여기 부분이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미 요 앞에는 1차식이야. 여기는 이미 1차식이라서 건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루트 안에 있는 y-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가 요게 1차식이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판별식 D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처음에 구했던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다 이거지. 괜찮아?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하냐? 루트가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 제곱합니다. 그러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y 제곱 이제는 계산을 좀 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한 게 뭐가 되냐면 어떤 1차식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요거 표현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헤이, 줄표. 이 1차식의 제곱을 조금 엘레강스한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지요. 괜찮니? 1차식의 제곱이 즉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얘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4y제곱 플러스 28 마이너스 28y지?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 이렇게 되어서 25y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여러분, 근데 앞에서 배웠단 말이야.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는 어떤 경우야? 어떤 2차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운 이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에이, 준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어떤 경우야? B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를 두 글자로 딱 압축하면은 중근
괜찮아요? 중근을 가진다는 거. 어떤 2차 방정식을 바꿨을 때. 그러면은 판별식이 0이다라는 이야기죠. 괜찮아? 근데 아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한 식 자체가 처음에 판별식이었단 말이에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지 알겠냐? 판별식으로 구한 거에 또 판별식이 0이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해주면은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짝수 판별 쓸 수가 있죠? 짝수 판별식 쓰면은 여기는 B'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의 제곱 빼기 AC 이게 0이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는 225고 그럼 여기 4K 마이너스 1이 몇이어야 되냐 이거 25로 나누면 9여야 되지. 그래서 얘가 9여야 되겠다. 따라서 K는 2분의 5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 괜찮냐?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키워드를 판별식의 판별식 정확히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왜 내가 키워드라고 적었는지 이해를 해줘. 결국 판별식을 2번에 이어서 쓴 셈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45번을 한번 도전해봤으면 똑같은 유형이거든. 그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맞았으니까. 내가 답을 잘못 적었나 혹시? 아닌데? 잠깐만 이거 답이 잘못 나왔는데? 뭘 잘못했냐 이거? 아이씨 미안합니다. 내가 답 잘못 적었어. 여기 4K 플러스 3라고 하는 여기 4K 마이너스 3라고 있다. 씨. 미안합니다. I'm very sorry. 2가 맞아요. 미안합니다. 여기 다 해놓고서 여기 4K 플러스 1 이렇게 잘못 썼다. 미안해. 자 45번은 빠르게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도 일단 x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으면 3y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여기에 판별식을 하면은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사라지죠? 3y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a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9y제곱 9y제곱 플러스 18y 플러스 9 마이너스 8a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y 플러스 마이너스 8 하고 나오겠다. 마이너스 8y지?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하고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9 마이너스 8a의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y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요게 완전 이게 결국 뭐가 돼야 되냐?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또 한 번 판별식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또 짝수 판별 쓸 수가 있죠? 짝수 판별 써주면은 여기에 절반이 5니까 5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c 한 것이 0이 되어야 되겠다. 즉 25 마이너스 9 플러스 8a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오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447번입니다. 자, 요거를 제 식으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이게 정석적으로는 좀 푸는 방식이 약간 복잡한데,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식을요, 저는 근의 공식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 거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 잘못 쓴 거긴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큰 부분, 여기 앞부분을 a, 뒷부분을 b라고 그냥 편의상 이제 치환을 할게요. 왜냐면 계속 쓰기 귀찮아가지고 괜찮아. 그러면은 근의 공식의 x가 어떤 꼴이 되냐면 대문자 a 플러스 마이너스 b 꼴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근의 공식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6 또는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둘을 더한 게 더 크겠죠? 더한 게 1일 것이고 둘을 뺀 게 마이너스 6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거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요거 연립방정식 푸는 건 1도 아니죠? 되게 쉽지? 그래서 더해줘서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 B는 2분의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괜찮니? 그치? 자, 근데 A가 뭐였냐면 얘였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나올 거고요. 다음에 여기 B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한 게 2분의 7일 거다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아니 선생님 문자는 A, B, C 세 개가 있는데 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두면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처럼 문자도 두 개고 식도 두 개면은 정확히 A, B가 정확하게 몇이다 하고 나옵니다. 괜찮아? 근데 지금처럼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야. 그러니까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정확히 A, B, C가 몇 대 몇 A가 몇이고 B가 몇이고 C가 몇이고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A 대 B 대 C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여기를 n개 n-1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수보 식 개수가 문자보다 하나가 적으면은 정확하게 몇인지는 안 나오고 몇 대 몇인지 비율이 나와요. 즉 이걸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B가 몇 A고 C가 몇 A고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FA, GA보다는 뭐 PA, QA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 PA, Q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걸 알면은 조금 더 풀 수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해주면 B는 5A 하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B가 여기서는 해주면은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는 몇이냐? 2A 곱하면 7A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해주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는 49A가 될 겁니다. 근데 B가 5A니까 25A 제곱 빼기 AC 한 게 49A 제곱이네요. 그래서 넘기면은 여기는 AC는 마이너스 24A 제곱 A로 나눠주면은 C는 마이너스 24A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B가 5A, C가 마이너스 24A 이렇게 한 거고 이거를 굳이 비율로 표시를 하자면 A 대 B 대 C를 1대 5대 마이너스 24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A, B, C의 비율을 잘 알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렇게 식이 있으니까 맨 처음 식으로 돌아가 보자. 자, B 대신에 5A를 집어넣어주면 AX제곱 B 대신에 5A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4A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 맨 앞에서 보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괜찮아? 그러니까 2차식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A는 절대 0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를 A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완벽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고 요거 인수분해는 너무 쉽죠? 그치? 얘 인수분해는 그냥 안 봐도 BDO라서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 또는 3 하고 답이 잘 나오게 되는 것이다.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8 하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풀이를 제가 크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풀이 이렇게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풀이 이렇게 하고 여기 세 번째 풀이 이렇게 여러분 순서 좀 맞춰서 잘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노트에다 적으세요. 이거 여기다 적을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쵸? 노트에다 좀 적어주세요. 자, 450번 보자. 자,
fx는 0이라는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두 근의 합이 3,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좀 쓰라고 합니다. 여기 x에다 a나 b를 알파나 베타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f 알파는 0 하고 쓰고요. 다음에 f 베타는 0 하고 이렇게 써주기를 좀 바랍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f2x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의 두 근을 a랑 b라고 한 번 더 볼까요? 꼭 a, b가 아니어도 돼. 뭐 p, q여도 되고 c, d여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내 맘대로 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여기 a랑 b를 여기 x에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a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f의 2a 플러스 5는 0이고 그 다음에 b 대입하면 f의 2b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까지 쓴 건 좋은데 이 다음이 중요해. 여기가 자 a랑 알파랑 연관을 짓고요. B랑 베타랑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F 알파가 0이고 F 2A 플러스 5가 0이니까 여기 알파랑 2A 플러스 5가 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알파는 2A 플러스 5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똑같이 빨간색 베타랑 B에서도 할 수 있어서 베타는 2B 플러스 5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요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동시에 성립을 하는 요게 중요한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두 근의 곱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한번 A, B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구하고 싶은 게 A, B를 구해야 되죠? 그치? A, B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알파, 베타는 2A 더하기 5 2b 더하기 5 이거를 쭉 전개하면은 10ab 더하기 10이 아니죠. 뭔 소리야? 4ab지? 4ab 더하기 10a 더하기 10b 플러스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를 10으로 묶어서 10a 더하기 10b를 10으로 묶어서 10의 a 더하기 b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a, b는 알겠네. a 플러스 b도 구해야 되네. a 플러스 b는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괜찮니? 더해주면은 여기에서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의 a 플러스 b 더하기 5 하고 나오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그치? 3은 2의 a 더하기 b 더하기 5라서 우리는 여기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알파 베타가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4ab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25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ab는 어떻게 되냐? 여기 플러스 15니까 4ab는 마이너스 19라서 ab는 마이너스 4분의 19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뭔가 약간 자신감이 안 돼? 중간에 계산 실수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내가 오늘따라 자신이 없냐? 답이 잘못됐네? 이런 식. 뭘 잘못했냐? 답이 좀 잘못됐어. 뭘 잘못했냐? 좀 보자. 내가 뭘 지금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잘못된. 어? 처음에 쓸 때?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네요. 어디? 3이잖아. 여기 쓸 때? 아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셨던 것 같아요. 그 2a 플러스 2b 플러스 c로 아니에요? 여기 4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잖아. 그치? 3이라서 여기다 3 집어넣고 3은 2 더
둘이 더. 아이씨, 여기 잘못했다. 여기 잘못했구나. 여기 둘이 더 했는데 여기가 2a 더하기 2b 더하기 5가 아니죠. 그치? 뭐 해야 돼? 여기 5가 아니라 뭐 해야 돼? 윤성아 뭐 해야 되겠어? 둘이 더 했을 때 10이 돼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돼요. 물론 여러분한테 반면교사를 제공해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1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10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b가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7 하고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4ab 더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35 하고 나오는군요.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25, 그치? 그러면 4ab 마이너스 10이니까 ab는 2분의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건 맞을 거야 아마. 그치? 2분의 3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풀 수 있다. 자, 다음에 454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 제곱의 절대값 한 것이 1 하고 나오게 되겠네. 얘를 정리를 해주면 a 절대값 a 제곱 마이너스 2a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라서 없어지고 절대값 a 제곱 마이너스 2a가 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이야. 그럼 이거 빠르게 푸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이걸 빠르게 풀면 x가 뭐랑 뭐면 돼?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나오지. 뭐랑 뭐가 돼요? 3이랑 마이너스 3 괜찮아? 그래서 요거를 빨리 풀고 싶으면 절대값을 없애고 여기 반대편에 뿔마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절대값을 없애고 a제곱 마이너스 2a가 뿔마 1이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답이 두 가지로 나눠져. a제곱 마이너스 2a가 1일 수도 있고 또는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쓰면 돼. 오케이? 자 그럼 1인 경우를 보자.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건 근해 공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근해 공식에다 넣어서 생략하고 하면 1 뿔마 루트 2 하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겠냐?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둘 다 답이 되나? 이건 뭐 상관없지. 이거는 뭐 저기 할 필요가 없고. 자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니까 얘는 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되어서 a는 1 하고 나오겠군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답이 3개가 될 것이다. 따라서 a는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 곱해주면은 답이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459번. 자,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의 x 플러스 2n 플러스 1는 0의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정확히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뭐랑 연관이 있어요? 윤성아, 요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뭐랑 연관이 있겠냐? 판별식 D랑 연관이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D랑 연관이 있으니까 판별식을 여기서 미리 써보자. 얘는 D의 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에 4 곱하기 1 곱하기 2n 플러스 1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에 이제 F2, F4, F6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자, 그러면 F2를 할 거면은 n이 2일 때 판별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n이 2일 때 여기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 2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빼기 8 빼기 4 해서 음수가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F2가 몇이라는 거야? 0. 하나도 없다. 왜냐면 둘 다 허근일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다음에 F4. 4는 한번 n이 4일 때 해보면은 여기 판별식은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 빼기 4 해서 얘도 음수가 되겠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F4도 둘 허근이겠다. 괜찮니? 다음에 F6. F6은 n이 6일 때니까 집어넣어주면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6 빼기 4 하면은 0보다 크겠네요. 괜찮니? 그치? 그래서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래서 여기는 실근이 2개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459번의 답은 몇이다?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이고 씨, 판별식을 잘못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가 싹 잘못됐지. 응. 판별식을 잘못 썼어요. 아이씨, 뭔가 이상하더라고. 답이 내가 생각한 거 여기 적어놓은 거랑 다르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n제곱 마이너스 4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요것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이제 피곤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써볼게요. n이 2일 때 그럼 여기는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니까 얘는 음수. 그쵸? 그래서 0인 건 다 변하지 않고 n이 4일 때는 4의 제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0이니까 중근이란 얘기니까 근이 실근이 하나 있어요. 그치? 여기는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6이니까 0보다 커서 2개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F2 F2-F4 플러스 F6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0, 1, 2 집어넣으면 1이 되겠다. 그쵸? 자, 여기에서 일단 요거부터 쓰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일단 여기서 근의 공식까지 근각의 관계부터 써봐. 두 근의 합은 3이고 두 근의 곱은 k다. 요건 기본적으로 쓰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은 두 근 뭐 이런 거 나오는 순간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치? 자, 다음 문장을 봅시다. 라고 할 때 문제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를 분의 1이 4분의 1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통분을 하려면 이거를 그러니까 전혀 변형을 안 하고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통분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계산이 복잡하겠죠.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통분하는 건 누가 봐도 뭔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특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제에 알파 제곱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통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형을 좀 해줘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팁하고 알파 제곱 혹은 베타 제곱이 이게 문제에 있으면은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알파, x에다 베타를 대입한 식을 꼭 쓴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건 한번 적어주세요. 이 팁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쓰고 나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는 0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k도 0이다. 이거를 요 대입한 식이 요거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거 한번 써주세요. 그럼 뭐하냐? 썼어야죠. 예, 참도 섞어놨지. 저 여기 썼어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 문제를 잘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연관돼 있는 게 있어. 자, 뭐가 비슷하냐? 알파 제곱 플러스 k가 여기에 베타 제곱 플러스 k가 여기에도 있단 말입니다. 걔 무슨 말인지 보이니?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을 조금 변형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k가 3알파고 베타 제곱 플러스 k가 3베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k가 3알파니까 3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4분의 1이다. 오, 이건 좀 쓸만하지 않냐? 그치? 그래서 2알파분의 1 더하기 2베타분의 1이 4분의 1이다. 이래서 4 곱해주면 2만 곱해줄까?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2분의 1 하고 나오겠군요. 괜찮니? 그러면 요거는 좀 풀 수 있잖아.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얘가 k분의 3이 되어서 k는 6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팁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런 수많은 팁들이 있어요. 유형별이라고 해야 될까?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그런 팁들이 이제 다 있단 말이야.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아까 전에 그 근해 공식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눈다던가 뭐라던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몇십 개, 몇백 개가 될 때까지 그걸 여러분이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몇 문제 남았냐 이제? 하나, 둘, 셋, 넷, 4개 남았고. 상담해요. 4개면은 한 40분이면 될 것 같은데 개인당 5분 정도는 줄 수 있겠구만. 오케이. 상담 미쳤어. 왜 이래? 괜찮아요. 네. 자, 363번 이거 다 썼나? 지워도 되나? 다 썼나요? 자, 464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자, 그럼 요것만으로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하고 쓰고 알파 베타는 k다 하고 일단 쓰고 생각을 하자. 그쵸? 이렇게 쓰고 생각을 하자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우리가 구하는 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더라. 이거 하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까 전에 여러분 내가 절대값 x 뭐 그런 얘기하면서 얘를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나쁜 방식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절대값 x의 제곱이랑 그냥 x 제곱은 똑같다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요거를 여기다 써보기 위해서 얘를 제곱해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6이 되는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6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자, 이런 거에서 일종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하는 거를 뭘로 알고 있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알고 있지. 그치? 그걸 써먹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다?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어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알고 있는 거야?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에이, 준표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ab가 들어. 이런 변형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써보자 이거지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여기에서 아까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제곱을 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거까지 여러분이 사실 이런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를 내가 하나하나 최대한 해석을 해주고 싶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 근데 알게 모르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렇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뭘 알고 있지? 이런 거를 계속 찾아가는 게 수학에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꿔 써주면 아까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한 것이 16이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2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가 16이고 그러면은 몇이냐 4알파 베타가 4 빼니까 12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쵸? 근데 알파 베타가 뭐냐?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근의 공식을 반대로 사용을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알파 베타가 K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K니까 이렇게 합치면은 K는 마이너스 3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식으로. 그래서 왜 얘를 뿔마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뿔마사라는 걸 왜 안 쓰고 굳이 제곱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풀이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질 거라면 4인 경우 마이너스 4인 경우 막 나눠야 되니까. 오케이? 자, 469입니다. 이거 제가 질문했는데 이해했어요. 그래? 자, 그래도 한 번 하고 넘어갈게. 할 얘기가 있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개수가 실수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개수가 실수래. 그 다음에 자, 기억 ac가 음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 AC가 들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식 떠오르는 거 없어? 동호야 뭐가 있냐? AC가 들어가는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식들. 근의 공식에서 특히 그 한 부분이 뭐지? 부딪히자면 판별식이죠.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AC를 보면은 나중에 뭘 생각하시면 돼요? 판별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A랑 C만 있는 거 뭐가 있어? 아니 짝수 판별식도 있는데 A랑 C가 들어가 있는 식. 그러니까 요것도 있죠. 이게 뭐지? 갑자기 조용해지네. A분의 C 뭡니까? 근각에서 관계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두 근의 곱. 그치? 그래서 요 AC랑은 나중에 연관이 있는 게 지금 여기서 판별식인데 나중에 쓸 때 두 근의 곱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요거는 지금 당장 아니고 나중에 쓸 일이 있어. 근데 지금은 일단 판별식만 쓸 거예요. 오케이? 자,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크게 두 부분을 하게 b제곱이랑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4ac는 ac가 0보다 작다면 4ac는 0보다 클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음수 곱하기 음수를 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실수잖아. b도 실수죠.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유나야 실수 제곱하면 뭐라 그랬지? 0보다 크다 아닙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하니까 둘이 더해야 되잖아. 그치? 응? 더하니까 여기 판별식은 0보다 클 겁니다. 왜냐면은 b제곱은 0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괜찮아요? 얘는 절대 0에 0.1이라도 있고 얘는 0일 수도 있으니까 더하면 0은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클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네. 괜찮습니까?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때? 괜찮아? 사실 요거는 나중에 말하는 공식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AC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도 해도 되는데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참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괜찮아? 자,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사실 여기서 아마 헷갈렸을 것 같은데 한 근이 3-루트이면은 한 근이 3-루트이면 다른 근이 3+루트이다. 이 얘기가 뭐 얘기죠? 여러분 이거가 무슨 근 얘기야?
켤레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켤레근이잖아 하고 맞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켤레근 얘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면은 이게 일종의 켤레근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응?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이게 무리수잖아. 한 근이 무리수인데 그 켤레 무리수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 그거 켤레처럼 되어 있는 무리수가 근이려면은 개수가 뭐여야 돼?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 개수가 유리수야?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3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라고 3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다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윤호도 이거 빼먹었지? 아니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다음에 디귿. 디귿은 공식이 있긴 있어요. 두 근의 차인데 여러분 두 근의 차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 봤나? 3과 4의 차이는 몇입니까? 1이죠. 근데 3과 4의 차이가 1인 걸 어떻게 했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잖아. 그치? 근데 큰 거랑 작은 걸 어떻게 구별함? 예를 들어서 문자가 이렇게 3이랑 4는 우리가 대소를 확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A랑 B야. 둘 중에 뭐가 큰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이거를 차이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3인데 이렇게 빼서 두 근의 차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차는 절대 음수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음수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음수가 아닌 0이나 양수만 되는 수를 알고 있어. 뭐야? 절대값이라고. 그래서 두 근의 차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구하냐?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이거랑 똑같지 않냐? 응?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뭐였냐라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괜찮아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어요. 이해가니?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해볼까? 여기는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a분의 4c 이렇게 됩니다. a제곱으로 통분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많이 본식이 나오는 거 괜찮아? 그치? 그런데 우리는 얘가 사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루트를 취해주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a 제곱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 이거 많이 봤지 여러분? 이거 이번 내신 때 내가 죽어라 했는데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나중에 하면 이게 뭐라고? 이건 기억해야지. 절대값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 A하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두 근의 차 이것도 공식처럼 아까 합과 차 이거 그 근각계수의 관계처럼 오케이? 요것처럼 요것도 외우면은 조금 편하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겠다. 답은 기억 디귿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괜찮니? 자, 다음에 473이다. 두 문제 남았다. 자, fx는 0의 한 근이 2차원식 fx는 0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중 반드시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떤 식이 성립해야 돼? f-1이 0이어야 되겠죠. 괜찮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다. 자, 그러면은 다음 중 반드시 2를 근으로 가져야 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이 말은 뭐냐면은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괜찮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1번부터 보자고. 1번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x에다 2를 직접 대입을 할 수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니까 f의 마이너스 3은 0, 즉 얘는 x는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질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 근데 얘는 문제의 조건에 안 맞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냥 5개 노가다를 해보면 됩니다. 너무 어때요? 참 쉽죠? 응?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f에 x 플러스 1 여기다 x에다 2 넣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f에 3은 0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도 아닐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하면 돼요. 참 쉽죠? 그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 더 안 할게. 이거 73번 질문한 친구 누가 했니? 응. 준표는? 유나 무슨 님인지 알았나? 네.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답이 뭐냐? 2 넣어서 근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1인 게 5번이 되겠군요. 자, 마지막 문제 474번. 자, 여기에서 이 문제 일단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k의 x 플러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b는 0이 자, 여기서 이제 밑줄 쳐야 될 게 나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무엇은 중근 x는 2를 근으로 가진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x를 2를 근으로 가지나 x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대입해보면은 4 플러스 2에 a 플러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b는 0이 이게 뭐 얘기라고요? 이게 뭐였지? 준비해 뭐였냐 이게? 응? 이거 내가 몇 번 강조했었는데 몇 번 했었는데 기억 안 나?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는 좀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항등식 이런 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오케이? 이 얘기는 나중에 수능 때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가 항등식이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k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돼. k에 대해서 다 전개하자. 4 플러스 2a 플러스 2k 플러스 bk 마이너스 b는 0. k에 대해서 정리하면 b 플러스 2의 k 플러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이다. 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려면은 k의 개수도 0이어야 되고 k가 없는 것도 0이어야 되겠더라.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 항등식에서 했단 말입니다. k랑 k의 개수, k가 없는 개수도 다 0이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b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하여라 하면은 몇이냐? 둘이 곱하니까 6하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치?